50대, 60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남편과 똑같이 일하는데 집안일은 혼자 하는 경험. 승진은 남편만 하고 당신은 애 때문에 탈락하는 경험. 시댁에서 일 그만두고 애나 키워라고 말하는 경험. 저는 다 겪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월급. 남편과 저 똑같이 4,500만 원. 근데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건 저. 아침 차리는 것도 저. 아이 유치원 보내는 것도 저. 남편은 8시에 일어나서 차려진 밥 먹고 출근. 승진 심사 날. 남편 이름 불렸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여자는 육아휴직 또 쓸까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키워.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바람 피운 여자가 됐습니다. 업무 미팅을 했을 뿐인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당신 아내인데 제 말이 안 믿어지나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맞벌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저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떠나는 것을.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1장. 같은 회사, 다른 인생. 저는 한서연 36살입니다. 남편 박민준과 저는 같은 회사에 다녔어요. 둘 다 대리 직급이었죠. 입사 동기였고 연봉도 똑같았습니다. 4,500만 원.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같은 회사 다니면 좋겠다. 출퇴근도 같이 하고 맞벌이면 경제적으로 여유롭겠네. 겉으로 보면 완벽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매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저만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7살 딸 지우의 도시락도 싸야 했어요. 엄마, 나 오늘 소풍 가.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 알아. 김밥 쌌어. 와, 고마워, 엄마. 지우의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묶어주고 세면을 시켰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빠는 자고 있어. 아빠는 맨날 자. 응, 그래. 남편은 8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아침을 차려놓고 지우를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 준비를 다 해놓은 후였죠. 밥 먹어. 남편 앞에 상을 차려줬습니다. 고마워. 그게 전부였어요. 고생했어. 힘들지? 그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만 봤어요. 여보. 응? 오늘 야근인데 지우 데리러 갈 수 있어? 나도 야근이야. 그럼 누가 데려와? 내가 빨리 끝내면 되지. 아니면 학원 보내든가. 학원비 누가 내? 에이, 그 정도는 낼 수 있잖아. 그 정도는 낼 수 있다고요. 우리 연봉이 같은데 왜 학원비는 제가 내야 하는 걸까요? 출근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0분 늦게 왔어요. 아침 준비 안 해도 되니까요. 서연아, 어제 보고서 완성했어? 팀장이 물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오, 역시. 서연이가 제일 믿음직해.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팀장님, 저도 했는데요. 그래. 근데 서연이 거가 더 깔끔하던데. 점심시간에 여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서연아, 요즘 힘들지? 야근도 많고. 응, 좀. 애는 어떻게? 학원 보내. 남편은 안 데려와? 바빠서. 똑같이 회사 다니는데? 응. 여직원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하면 다 그래. 남자들은 안 변해. 맞아. 우리만 고생이지. 맞는 말이었어요. 결혼하면 다 그렇다고 하더군요. 근데 왜일까요?
같은 회사에 다니고 같은 월급을 받는데 왜 저만 고생해야 하는 걸까요? 저녁 7시 야근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우 데리러 안 오세요? 아, 죄송해요. 지금 갈게요. 빨리 와주세요. 지우가 울고 있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 먼저 퇴근해도 될까요? 왜? 급해? 내 데리러 가야 해서요. 팀장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에휴, 그러니까 여자는. 말을 멈췄지만 다 들렸어요.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제가 마저 할게요, 팀장님. 오, 민준이는 역시 책임감 있어.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남편은 팀장님과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우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남편은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야근 힘들었어? 물었더니 응, 좀. 근데 서연이가 먼저 나가서 내가 마무리했어.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제가 먼저 나간 게 잘못인 것처럼. 밤 11시 지우를 재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봤어요. 여보, 내일 지우 유치원 준비물 사야 해. 그래, 내가 사. 나 내일도 야근인데. 나도 바빠. 서연아, 내가 엄마잖아.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알아서 하라고요. 근데 당신도 아빠잖아요? 왜 당신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같은 회사 다니는데, 같은 월급 받는데, 왜 저만 엄마여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화장실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요. 남편이 들을까봐, 지우가 깰까봐, 이게 제 맞벌이 인생이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월급. 하지만 집에서는 저만 일했습니다. 2장, 승진 탈락, 무너진 이름표. 3월이었습니다. 승진 심사가 있었어요. 저와 남편 둘 다 대리 5년 차. 과장 승진 대상자였죠. 저는 자신 있었어요. 실적도 좋았고 보고서 평가도 높았으니까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부장님이 발표했어요. 이번 승진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영업팀 박민준 대리. 남편이 일어났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축하해, 민준아. 역시 박 대리. 남편이 웃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이름은? 기획팀 김태현 대리, 마케팅팀 이주영 대리, 인사팀. 제 이름은 끝까지 불리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실적이 더 좋았는데, 제 평가가 더 높았는데, 왜 제 이름은 없는 걸까요? 회의 후 복도에서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제가 왜 탈락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그게 실적은 제가 더 좋았는데요. 실적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였나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야근을 자주 못하잖아.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알아. 근데 회사는 그걸 봐줄 수 없어. 그리고 또 하나. 뭔데요? 여자가 과장되면 육아휴직 또 쓸까봐.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에휴, 솔직히 말하는 거야. 회사 입장에서는 남자가 안전하지. 저 둘째 계획 없는데요. 그래도 모르잖아. 여자는 언제 임신할지. 서연아, 이해해줘. 내 결정도 아니고. 팀장이 등을 두드리고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자라서, 엄마라서, 육아휴직 쓸까봐, 임신할까봐. 그게 제가 승진 못한 이유였습니다.
실적도 능력도 아니고 그냥 여자라서. 점심시간 식당에서 남편이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도 식판을 들고 앉았습니다. 축하해, 민준아. 과장님, 하. 남편이 웃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서연아, 너는 아쉽네. 동료가 말했어요. 응. 근데 어쩌겠어. 여자는 원래 힘들어. 애 키우면서 커리어 쌓기 어렵지.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서연이 잘하긴 하는데. 잘해도 소용없어. 회사는 현실이잖아. 다들 끄덕였어요. 저만 빼고요. 저는 밥을 한 숟가락도 못 먹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아서 동료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제 승진 탈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위로도 격려도 없었죠. 그냥 자기 축하만 받았습니다. 오후에 책상에 앉았어요. 컴퓨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였거든요. 서연아. 뒤돌아봤어요. 같은 팀 선배였어요. 괜찮아? 네. 아깝다. 내가 더 잘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어쩌겠어. 이 회사가 원래 그래. 여자는 유리천장이 있어. 특히 기혼 여성은 결혼하면 끝이야. 승진도 커리어도. 선배가 한숨을 쉬고 갔어요. 저는 키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결혼하면 끝이래요. 아이 낳으면 끝이래요. 여자는 어떻게 해도 끝이래요. 그럼 저는 뭐죠? 10년 동안 일한 게 뭐죠? 밤새 보고서 쓴 게, 야근한 게 다 무슨 의미죠? 그날 저는 제 이름표를 봤습니다. 한서연 대리, 5년째 대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대리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자니까요. 엄마니까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어요. 서연아, 나 과장됐다.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응, 축하해. 고마워. 오늘 회식 있어. 늦을 거야. 지우는 내가 챙겨. 응.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싱크대에 손을 짚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에 섞여 흘러갔죠. 지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울어? 아니야. 울었어. 눈이 빨개. 엄마 안 울었어. 엄마. 지우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힘내. 7살 딸이 절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축하 회식을 갖고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딸은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이게 맞벌이 부부의 현실이었습니다. 3장. 저녁 식탁에서의 굴욕. 며칠 뒤 시댁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저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을 차렸어요. 우리 민준이 과장됐다며. 네, 어머니. 남편이 웃었어요. 역시 우리 아들. 시아버지도 기뻐했죠. 민준아,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옆에 앉아서 지우를 챙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서연아, 너는 왜 승진 못했어? 제가 실적이 부족했나 봐요. 거짓말이었어요. 실적은 제가 더 좋았으니까요. 에휴, 그러니까 여자는 안 되는 거야. 결혼하면 일 못하잖아. 저도 열심히 하는데요.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애 키우면서 무슨 커리어야.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 언니는 지우 때문에 야근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승진 못하는 거지. 민준 오빠는 야근 많이 해서 승진했대. 다들 끄덕였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야근을 많이 해서 승진했다고요. 근데 누가 지우를 돌봤을까요? 누가 집안일을 했을까요?
남편이 야근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집에서 모든 걸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식사 중에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민준아, 이제 과장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네, 아버지.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야근도 하고 술자리도 가고. 알겠습니다. 서연이는 집에서 뒷바라지 잘해줘야 해. 저를 쳐다봤어요. 네. 남편 성공하려면 아내가 희생해야지. 너도 일하는 거 알지만 남편이 우선이야. 네. 거짓으로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소리치고 있었지만요. 왜 제가 희생해야 하죠? 저도 일하는데요. 같은 월급 받는데 왜 남편이 우선이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연아, 너 둘째 계획은? 아직이요. 아직? 지우가 벌써 7살인데? 제가 일을 해서요. 일? 그만두면 되지. 저도 커리어가 있는데요. 커리어? 승진도 못했으면서?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승진도 못했으면서 무슨 커리어냐고요. 신우이가 웃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 언니는 회사 관둬도 돼. 민준 오빠 월급이면 충분하잖아. 언니가 일하니까 지우가 불쌍하잖아.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서연이는 일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도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진지하게 생각해봐. 일 그만두는 거. 민준이 과장 됐으니까 돈 걱정은 없어. 그러니까 넌 집에서 애나 잘 키워. 일 그만두래요. 집에서 애나 키우래요. 제 커리어는, 제 꿈은, 제 인생은 아무 의미 없대요. 남편은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화났어? 엄마가 좀 그랬지? 미안해. 미안하면 그 자리에서 막아줘야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가 원래 그래. 이해해줘. 이해요? 응. 저한테 일 그만두래요. 이해해요? 제 커리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해해요? 서연아. 당신은 왜 제 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뭐라고 해? 엄마한테. 당신 아내가 일하고 싶다고 말하면 되잖아. 근데 엄마 말도 맞잖아. 뭐, 지우가 불쌍한 것도 사실이고, 내가 집에 있으면 지우도 좋고, 집안일도 편하고, 믿을 수 없었어요. 당신 진심이에요? 응. 솔직히, 서연아, 나 과장 됐잖아. 내 월급이면 충분해. 저도 일하고 싶다고요. 왜? 돈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라 제 인생이에요. 에휴.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여자들은 왜 이렇게 복잡해? 뭐라고요? 집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일하려고 해? 나 하나 믿고 살면 되잖아. 나 하나 믿고 살래요? 제 인생을 포기하고요? 제 꿈을 버리고요? 그게 당신이 원하는 아내인가요? 집에 도착했어요. 지우를 재우고 저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하나도 안 보였죠.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이혼 사유, 경력 단절, 여성, 워킹맘 우울증. 수많은 글들이 나왔어요. 다 제 이야기 같았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일하고 싶은 게 잘못인가요? 저도 꿈이 있는데, 저도 인생이 있는데, 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사장, 바람 소문. 그로부터 한 달 뒤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 소문이 돌았습니다. 평범한 월요일이었어요. 출근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를 쳐다보면서요. 왜들 그래?
옆자리 선배에게 물었어요. 서연아, 응? 너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선배가 말을 못했어요. 그때 팀장이 왔습니다. 한서연 대리, 회의실로 와봐. 네, 지금 당장.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회의실에 팀장과 인사팀 과장이 앉아 있었어요. 앉았습니다. 서연 대리, 물어볼 게 있어. 네. 김민수 대리랑 무슨 관계야? 네. 김민수 대리는 같은 부서 동료였어요. 가끔 업무 얘기를 나눴죠. 업무상 동료요. 그뿐이야? 네. 팀장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김민수 대리랑 커피숍에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건 뭐야? 업무 미팅이었어요. 업무 미팅을 회사 밖에서 해?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주고받았어요. 그래. 인사팀 과장이 끼어들었어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이요? 당신이 김민수 대리랑 부적절한 관계라고. 아니에요. 그냥 업무 때문이었어요. 근데 왜 회사 밖에서 만나? 자료가 많아서 조용한 곳이 필요했어요. 조용한 곳? 팀장이 코웃음 쳤어요. 그게 호텔 카페잖아. 그냥 가까워서 갔어요. 남자 직원이랑 호텔 카페를 가? 서연 대리, 솔직히 말해. 바람 피운 거지?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 정말 아니에요. 업무였다니까요. 증거 있어? 자료요. 교환한 자료 있어요. 그런 건 언제든 만들 수 있잖아. 서연 대리, 우리도 조사했어. 인사팀 과장이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 박민중 과장 맞지? 네. 같은 회사 부부가 각자 다른 사람이랑 불륜이면 큰일 아니야? 불륜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소문이 나?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는 거야. 당분간 재택근무해. 네. 다음 주까지.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래요. 제가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업무 미팅을 했을 뿐인데. 회의실을 나왔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짜래. 바람 피웠대. 남편이 같은 회사에 있는데. 대박, 배짱 좋네. 귀가 다 들렸어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갔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때 남편이 왔어요. 서연아, 나 좀 보자. 남편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비상계단으로 갔어요. 남편이 저를 끌고 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김민수랑 바람 피운 거 맞아? 아니야. 오해야. 오해? 사진까지 있는데. 그건 업무 미팅이었어. 업무 미팅을 호텔 카페에서 해. 자료 많아서 조용한 곳 필요했다고. 말도 안 돼. 남편이 소리쳤어요. 나 지금 부서에서 욕먹고 있어. 과장님 부인이 바람 피웠대요. 이러고 다녀. 내가 아니라니까. 그럼 왜 소문이 나? 모르겠어. 누가 퍼뜨린 거야. 에휴. 남편이 머리를 감쌌어요. 나 망신당했어. 완전히. 서연아, 내가 좀 조심하지 그랬어. 내가 뭘 조심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남자 직원이랑 밖에서 만나는 것부터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나는 거야. 당신은 내가 믿어지지 않아? 믿고 싶어. 근데 뭐? 증거가 너무 확실해. 증거? 응. 너희 둘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봤대. 업무 얘기하면서 웃을 수도 있잖아. 근데 왜 하필 호텔 카페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해.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없었어.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알았어. 믿을게. 근데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왜냐하면 저를 믿는 것보다 소문을 믿는 게 더 쉬웠으니까요. 재택근무 명령을 받고 집에 왔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일찍 왔어? 엄마 집에서 일하기로 했어. 와, 좋다. 지우는 좋아했지만 저는 울고 싶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민수 대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저 때문에 곤란하시죠? 아니에요. 우리 잘못 없어요. 근데 소문이 누가 퍼뜨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엔 누구 영업팀 이대리 같아요. 왜? 걔가 저한테 관심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그 뒤로 저희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소문도 그 친구가 퍼뜨린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거잖아요. 네. 죄송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람 피운 여자가 됐어요. 소문은 퍼졌고 남편은 저를 의심했고 회사는 저를 조사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소문이 시댁까지 간 거였습니다. 5장, 시어머니의 모욕. 너 당장 집으로 와. 시어머니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어머니.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가 앉아 있었어요. 남편도 먼저 와 있었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소문이 여기까지 들렸는데? 그건 오해예요. 오해? 사진까지 있다며?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아들 망신시킬 셈이야? 아니에요. 회사에서 민준이가 얼마나 욕먹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신우이가 말했어요. 언니, 진짜 바람 피운 거예요? 아니야. 업무 미팅이었어. 업무 미팅을 호텔 카페에서 해요? 자료가 많아서. 변명 그만해요.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해. 민준이가 싫어진 거야? 아니에요. 그럼 왜 다른 남자를 만나? 만난 게 아니라 업무였다니까요. 업무? 핑계 대지 마. 여자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렇지. 어머니, 저 정말.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내가 뭘 했는지 다 알아. 민준이 승진했을 때 축하도 제대로 안 했잖아. 시무룩한 표정으로 있더니 이제 바람까지 피워. 어머니, 그건 시집 와서 한 게 뭐 있어?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지우 하나 낳은 게 다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회사에서는 승진도 못하고 그러면서 바람은 피우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니, 전바람 피운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업무 미팅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증거 있어? 자료요. 교환한 자료. 그런 건 나중에 만들 수도 있어.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도 참 실망했다. 네, 너를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소문이 나? 누군가 거짓으로 퍼뜨린 거예요. 거짓? 사진이 거짓이야? 신우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언니, 이거 봐요. 사진이었어요. 제가 김민수 대리와 카페에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진. 이게 업무 미팅이에요? 그때 프로젝트 잘 끝나서 기뻐서
기뻐서 남자랑 둘이 웃고 있어요? 그건 언니 변명 그만해요. 보기 안 좋아요.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서연이 말도 들어봐야지. 민준아, 넌 좀 빠져.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아내가 한 집 봐. 너까지 창피하게. 근데 서연이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너 지금 아내 편들 거야. 아니에요. 그냥 민준아, 너도 남자야. 자존심 좀 가져.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서연아, 이혼해. 네. 귀를 의심했어요. 이혼하라고. 우리 아들이랑. 어머니, 그건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끄러워. 소문났으면 끝이야. 우리 집안이 뭔데? 3대째 성실하게 살아온 집안이야. 근데 너 때문에 망신당했어. 이혼해. 그리고 지우는 두고 가. 지우요? 응. 지우는 우리가 키울 거야. 안 돼요. 지우는 제 딸이에요. 내 딸?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면 지우도 망가져. 시아버지가 거들었어요. 지우는 우리 손녀야. 우리가 제대로 키울 거야. 아니에요. 지우는 제가 키워요. 너한테 자격 있어?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바람 피운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애를 키워?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지우는 서연이 딸이잖아요. 너도 아빠야. 왜 아내 편만 들어? 전 엄마 편 드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 아내가 바람 피웠는데.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요? 회사에서 조사한다며. 결백하면 결과 나오겠지. 결과 나오면 믿어주실 거예요? 그때 가서 봐야지.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어휴, 보기 싫어. 얼른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당장. 어머니, 제 말 좀. 나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서연아. 뭐? 미안해. 엄마가 좀 심했어. 좀 돌아봤어요. 당신 엄마가 날 바람 피운 여자 취급했어. 알아. 진정해봐. 진정? 어떻게 진정해? 서연아, 나도 힘들어. 당신이 힘들어? 나는 회사에서 욕먹고 집에서도 욕먹고 그게 내 잘못이야? 잘못까지는 아니지만 뭐 좀 더 조심할 수 있었잖아. 조심? 응. 남자 직원이랑 밖에서 만나는 것부터 믿을 수 없었어요. 당신도 날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그럼 뭔데? 그냥 앞으로는 조심하라는 거지.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조심할 것도 없어. 알았어, 알았어. 일단 집에 가자. 집에 도착했어요.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할머니 집. 나도 가고 싶었는데. 다음에 가자. 엄마, 왜 울어? 안 울었어. 울었어. 눈 빨개. 지우를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 걱정 마. 엄마 아파? 안 아파. 그럼 왜 눈물 나? 그냥 엄마 눈에 먼지 들어가서. 아, 그래. 후후 불어줄까? 응. 고마워. 7살 딸이 제 눈에 후후 불어줬어요. 그 모습에 눈물이 더 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았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이혼하래. 지우는 두고 가래. 시어머니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절대 안 돼. 지우는 내 딸이야.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 없어. 6장. 증거와 붕괴.
일주일 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대리 조사 결과 나왔어요. 네, 회사로 나오세요. 내일 오전 10시. 다음 날 회사에 갔습니다. 회의실에 인사팀 과장, 팀장, 그리고 김민수 대리가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팀 과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한서연 대리와 김민수 대리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정말요? 네. 업무 자료 교환 내역을 확인했고 프로젝트 관련 미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저는 결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인사팀 과장이 말을 이었어요.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았습니다. 누구예요? 영업팀 이민지 대리입니다. 이 대리요? 네. 김민수 대리에게 거절당한 후 앙심을 품고 사진을 찍어 소문을 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아마 정직 처분 받을 겁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서연 대리 미안했어. 우리도 오해했어. 괜찮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상 출근해. 네,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김민수 대리가 따라왔습니다. 서연 씨,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민수 씨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쟤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저도요. 회사를 나와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응? 조사 결과 나왔어. 뭐래? 결백하대. 나 아무것도 안 했대. 정말? 응.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했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다행이다. 다행? 응.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 확인돼서. 당신 날 의심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날 믿었어야지. 서연아, 증거가 너무 확실해 보여서. 난 당신 아내야. 증거보다 날 먼저 믿어야지. 목소리가 커졌어요.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서연아, 시어머니한테 말해. 결백하다고. 응,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기쁘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결백이 증명됐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의심했어요. 시댁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저녁 시댁에 갔습니다. 조사 결과를 알려주러요. 어머니, 왔어?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조사 결과 나왔어요. 뭐래? 결백하대요. 전바람 피운 거 아니래요.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어요. 그래, 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했어요. 공식적으로? 네. 업무 미팅이 맞았고 소문을 퍼뜨린 사람도 잡혔어요. 그래도 소문은 났잖아.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소문나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결백하면 뭐해. 이미 우리 집안 망신당했는데. 그건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억울? 조심했으면 안 당했겠지. 저 정말 조심했어요. 조심했으면 사진이 왜 찍혀? 할 말이 없었어요. 결백이 증명돼도 이 사람들은 절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해 풀렸으니까. 오해?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오해는 무슨,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 생긴 일이야. 어머니, 앞으로 조심해. 또 이런 일 생기면 가만 안 둬.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어? 응. 뭐래? 여전히 날 탓하시더라. 에휴, 엄마가 좀 그래. 좀, 응.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남편.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도 미안하다고만 하는 남편.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결백이 증명됐어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회사도 제 편은 저 혼자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혼해야 하나? 지우는 어떡하지? 제가 혼자 키울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산다는 것.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 휴대폰을 켰어요. 검색했습니다. 이혼 변호사 상담, 양육권, 재산 분할. 화면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 10년. 이게 끝일까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을 지키려면 떠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내일 오후 2시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10년 전 결혼할 때의 저는 사라지고 지친 여자만 남아 있었어요. 이혼하는 게 맞을까? 지우는 어떡하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7장. 선택. 퇴출이 아닌 독립. 다음 날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이혼 상담 받으러 오셨다고요? 네. 변호사가 메모지를 꺼냈어요. 결혼 기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10년입니다. 자녀는? 딸 하나요. 7살이에요. 이혼 사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맞벌이지만 혼자 일한 것, 승진 탈락한 것, 시댁의 모욕, 바람 소문, 남편의 무관심, 다 말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신적 학대로 볼 수 있겠네요. 정신적 학대요? 네. 배우자와 시댁으로부터 지속적인 모욕과 무시를 당하셨고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혼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양육권은요? 어머님이 주양육자셨죠? 네. 출생 후부터 제가 다 키웠어요. 그럼 양육권은 어머님이 가져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댁에서 지우를 빼앗으려고 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제가 키웠다는 증거요? 네. 어린이집 기록, 병원 기록, 학원 등록증 등이요. 다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럼 문제 없습니다. 양육권은 확실히 어머님 거예요. 재산 분할은요? 맞벌이셨으니 재산 형성에 기여하셨습니다. 50대 50으로 분할 가능합니다. 남편이 승진해서 연봉이 더 높아졌는데요. 그래도 기여도는 인정됩니다. 특히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셨으니까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지우 키우는 거? 물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무섭네요. 무서우시겠죠. 하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거예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한서연 씨,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이요? 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이미 혼자 하고 계셨잖아요. 10년 동안.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미 혼자였습니다. 집안일도 육아도 모든 걸 혼자 했어요. 이제는 남편이라는 짐만 덜면 되는 거였죠. 준비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뭐죠? 증거 자료들입니다. 녹음, 문자, 카톡 대화 내용 등 시어머니랑 통화 내용 녹음한 게 있어요. 완벽합니다. 그것들 다 가져오세요. 네. 그리고 은행 계좌,
재산 내역도 준비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길을 걷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 반, 기대 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우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엄마, 응, 뭐 그려? 우리 가족. 어디 보자. 그림을 봤어요. 엄마, 아빠, 지우. 셋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예쁘다. 엄마, 우리 가족 행복하지? 응, 행복해. 거짓말이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몰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할 거라는 걸.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오늘 저녁 뭐야? 된장찌개. 또? 응. 또.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맨날 된장찌개야? 그럼 내가 해. 뭐? 내가 저녁해. 나도 일하는데 왜 맨날 내가 해? 서연아, 왜 이래? 아니래. 사실대로 말하는 거지. 남편이 당황했어요. 내가 원래 요리 담당이잖아. 누가 정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웃기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냥 이제 안 할 거야. 뭘? 집안일. 혼자 다 하는 거. 갑자기 왜? 갑자기 아니야. 10년 동안 참았어. 서연아, 오늘부터 당신도 해. 설거지, 빨래, 청소. 다. 나 회사 다니잖아. 나도 다녀. 근데 넌 여자잖아. 여자면 뭐? 가사 노예야?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서연아, 진짜 무슨 일 있어? 이혼하고 싶어? 뭐? 이혼. 하고 싶어?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서연아, 농담이지? 진심이야.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모든 게 잘못이었어. 뭐가? 10년 동안 날 안 본 것. 시댁이 날 무시해도 아무 말 안 한 것. 바람 소문 났을 때 날 의심한 것. 집안일 하나도 안 도운 것. 다.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나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10년 동안 옆에 있었는데?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늦었어. 서연아, 제발. 결심했어. 이혼할 거야. 지우는 내가 키울 거야. 나도 아빠야. 아빠? 언제 아빠 노릇했어? 나 돈 벌어 왔잖아. 돈? 나도 벌어. 근데 내가 더 많이 벌잖아. 그게 다야? 그게 아빠 역할의 전부야?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연아, 다시 생각해봐. 생각 다 했어. 이혼하면 넌 어떡하려고? 내가 알아서 해. 혼자 애 키우면서 일하기 힘들어. 지금도 혼자 키우고 있어. 당신 없어도 똑같아.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나 정말 잘못했어. 알아. 기회를 줘. 한 번만. 10년이 기회였어. 당신이 안 잡은 거고. 그날 밤 남편은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고 잤어요. 다음 날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보내준 양식이었어요. 작성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 10년의 끝.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해. 서연아. 해줘. 제발.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없어. 남편이 서류를 받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지우는? 내가 키운다니까. 양육비는 낼게. 알아서 해. 주말에 지우 보러 올게.
지우가 원하면 남편이 펜을 들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박민준. 그렇게 10년 결혼이 끝났습니다. 8장. 다시 시작하는 가족. 이혼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지우와 단둘이 사는 집이었죠. 작았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좋아. 지우가 방을 뛰어다녔어요. 그래, 마음에 들어? 응, 내 방도 있어. 그래, 지우 방이야. 짐을 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혼자구나. 두렵기도 했지만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시댁 눈치 안 봐도 되고 남편 뒷바라지 안 해도 되고 저녁마다 된장찌개 끓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회사는 계속 다녔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있었지만 일은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제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팀장이 불렀어요. 서연 대리, 잠깐 와봐. 네, 팀장님. 이번 승진 심사 있잖아. 네. 내 이름 올렸어. 정말요? 응. 이번엔 확실해. 가슴이 뛰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로 힘들었는데도 일 잘했어. 감사합니다. 한 달 뒤 승진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획팀 한서연 대리. 제 이름이 불렸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과장님,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만에 승진이었어요. 퇴근 후 지우를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 지우야.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엄마 승진했어. 승진? 그게 뭐야? 엄마가 회사에서 잘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간 거야. 와, 대단해. 저녁에 둘이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엄마, 치킨 맛있다. 그치? 오늘 축하하는 거야. 엄마 축하해. 고마워. 지우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주말에 온대. 아빠 보고 싶어? 그래. 그럼 주말에 만나자. 응. 주말에 남편이 지우를 보러 왔어요. 아파트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아. 왔어? 응. 지우는? 여기 있어. 지우가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지우야. 남편이 지우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저는 멀찌감치 서서 봤어요. 오후 6시까지 데려다 줘. 응. 알았어. 밥 먹이고 간식도 챙겨줘. 걱정 마. 지우야, 아빠랑 재미있게 놀다 와. 응, 엄마. 남편과 지우가 떠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혼자만의 시간이었죠.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지시하지 않고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였습니다. 서연아, 이혼했다며? 응.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응. 오히려 좋아. 다행이다. 너 고생 많았어. 이제 안 힘들어. 그래. 앞으로 잘 될 거야. 고마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저녁 6시 남편이 지우를 데려다 줬어요. 엄마, 재미있었어? 응. 아빠랑 놀이공원 갔어. 그래. 좋았겠다. 남편이 말했어요. 서연아, 잠깐 얘기 좀. 뭐? 너 승진했다며? 어떻게 알았어? 회사에서 들었어. 축하해. 고마워. 서연아, 나 정말 미안해. 알아. 너한테 못했어. 10년 동안. 이제 됐어.
지나간 일이야. 혹시, 응?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 왜? 우린 이미 끝났어. 그리고 나 지금 행복해. 행복해? 응. 처음으로. 그래. 알았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아, 넌 강한 여자야. 강해서가 아니야. 살아남으려고 한 거야. 너 잘 될 거야. 응, 나도 알아. 남편이 떠났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남편이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10년 동안 같은 회사에 다니고 같은 월급을 받았지만 집안일은 내가 다 했다. 육아도 요리도 설거지도 빨래도 다 나였다. 승진은 남편만 했다. 나는 여자라서 엄마라서 탈락했다. 억울했다. 화났다. 슬펐다. 바람 소문이 났을 때 남편은 나를 의심했다. 시댁은 나를 바람 피운 여자 취급했다. 결백이 증명돼도 사과는 없었다. 그래서 떠났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이제 나는 자유다. 혼자지만 행복하다. 지우와 단둘이지만 충분하다. 승진도 했다. 과장이 됐다.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을 이겼다.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지우를 잘 키울 것이다. 내 커리어도 이어갈 것이다. 맞벌이는 거짓말이었다. 실제로는 나만 일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내 일만 한다. 내 인생만 산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일기를 덮었어요. 지우를 보러 갔습니다. 잠들어 있었죠. 볼에 뽀뽀했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잘 살자.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별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맞벌이를 했지만 실제로는 혼자 일했던 여자. 승진은 남편만 하고 자신은 여자라서 탈락했던 여자. 바람 소문에 억울하게 당했지만 결국 이겨낸 여자.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선택한 여자. 당신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맞벌이지만 집안일은 혼자 하시나요? 같은 월급 받지만 당신만 힘드신가요? 승진에서 탈락했을 때 여자라서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을, 도망이 아니라 독립을, 끝이 아니라 시작을.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맞벌이라는 이름으로, 여자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핑계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